자, 오늘 수업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정리할 겁니다. 시험 보기 지금 마지막 시간이라 아무래도 원소 주기적 성질을 정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개념이지 93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이지 93쪽 펴시고요. 자, 지금부터 9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93쪽 1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거나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화를 의미한다. 바로 이제 전자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화라고 하는 이 실질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유효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를 생각을 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핵전화, 실질적인 핵전화. 그래서 유효한 핵전화. 유효 핵전화라고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으므로 전자들 사이에 전자가 한 개 있으니까 전자하고 전자 사이에는 원래 뭐가 있어요? 반발력이 있죠. 근데 반발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인력이 있죠.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요. 근데 그 반발력은 없고 인력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소 원자에서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 핵전화는 양성자 수에 의한 핵전화와 동등하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는 가릴 게 없습니다. 그냥 핵전화가 그대로 유효 핵전화로 전달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전자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하고 전자 사이에 있어서 뭔가 작용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개 이상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다전자 원자에서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뿐만 아니라 또 전자와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력뿐만 아니라 반발력도 고려해서 한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 핵전화는 다른 전자들과의 반발력 때문에 양성자 수에 의한 핵전화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자, 유효 핵전화는 어떤 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핵전화인데 핵전화보다는 작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전자들과의 반발력 때문에 핵전화보다는 더 작은 그런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전자들이 핵전화가 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걸 방해하잖아요. 그 방해하는 그런 요소를 뭐라고 그러냐? 가려막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 때문에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실질적인 인력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줄어드는 현상. 혹은 뭐 감소하는 현상.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핵전화란 유효 핵전화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유효 핵전화는 핵전화가 아닙니다. 핵전화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유효 핵전화라는 것은 핵전화에서 뭘 빼야 돼요? 가려막기 효과 혹은 가리움 효과, 가려막기 효과를 뺀 가려막기 효과를 뺀 그 나머지가 바로 유효 핵전화에 해당이 되겠다. 자, 3번. 다음 원자들의 유효 핵전화의 크기를 부등호를 이용해서 비교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산소하고 탄소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산소는 원자번호 8번입니다. 탄소는 원자번호 6번입니다.
같은 주기에 속하고 있고요. 둘 다 이 주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전자들이 역시 8개가 있는데 제 안에 2개, 그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6개 있겠죠.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 있을 겁니다. 고로 같은 껍질인데 얘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6개 있고 얘는 4개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가려막기 효과가 산소 쪽이 더 크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요겁니다. 요거 핵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얘는 플러스 8이고 플러스 6이에요. 그러니까 가려막기 효과도 크게 나타나겠지만 핵에서 끌어당기는 기본적인 힘도 역시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 이제 유핵전하를 결정할 때는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클 건지 핵전하의 영향이 더 클 건지를 생각이 되는데 같은 껍질에서는 핵전하가 큰 쪽이 더 크다.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족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즉 이 아래로 갈수록이죠. 여기 지금 염소하고 플루오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쌤이 그 산소하고 탄소는 잘못했어요. 지금 이제 산소하고 탄소는 반대로 됐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염소하고 플루오린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염소하고 플루오린도 이 탄소하고 이제 좀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 이들은 아예 주기가 달라요. 염소가 아래쪽에 있고 플루오린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오린은 9번이고요. 염소는 17번입니다. 그 말은 염소가 플러스 17, 그다음에 플루오린은 플러스 9라는 뜻이에요. 그 대신 이제 염소는 껍질이 하나 더 있죠. 주기가 다르니까. 그런 경우에도 바로 이 양성자 수가 많은 쪽이 핵에서 끌어당기는 인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효핵전하는 아래로 갈수록 역시 같은 족에서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네온하고 마그네슘입니다. 네온은 알다시피 K에 2개, 그다음에 L에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마그네슘은 K에 2개, 그다음에 이제 L에 8개, 그리고 M에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껍질이 세 번째 껍질이에요. 얘는 두 번째 껍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껍질상에 있어서 이쪽이 더 크죠. 마그네슘 쪽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자 번호 차이는 얘는 10번이고요. 얘는 12번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양성자 수는 딱 2개 차이인데 껍질이 하나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네온이 더 마그네슘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왼쪽에 나와 있는 92쪽, 페이지 92쪽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유핵전화도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마그네슘보다는 네온이 더 높죠.
자, 붕소하고 규소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붕소하고 규소를 비교하면 그건 이제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이제 바로 보이죠? 붕소보다는 규소 쪽이 더 높습니다. 근데요,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바로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문제로 출제되기는 매우 힘들다. 이건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은 암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3번까지 풀었고요. 4번. 다음 중 유효 핵전화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효 핵전화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일단 핵전화가 크면 클수록 유효 핵전화도 커지겠죠. 일단 핵전화가 클수록 커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뭐가 형성이 돼요? 이게 이제 가려막기 효과, 가리움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가려막기 효과를 내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 그다음에 핵전화를 결정하는 핵전화. 유핵전화가 핵전화에서 전자 반발력, 즉 가려막기 효과를 뺀 거기 때문에 유핵전화를 구하려면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 그리고 핵전화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리튬과 베릴륨 원자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고요. 베릴륨은 원자번호 립의 4번입니다. 그래서 리튬 KL 껍질에 전자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고요. 베릴륨 KL 껍질에 전자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K 껍질에 있는 전자를 B로 잡고 L 껍질의 전자를 C로 잡았어요. 전자 A, B, C가 느끼는 유핵전화를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얘는 원자번호 3번이고요. 얘는 원자번호 4번입니다. 자, 일단 가장 크게 느끼는 건 B예요. 왜? B는 두 번째 껍질에 있잖아요. 아니, 첫 번째 껍질에 있잖아요. 가장 껍질이 적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얘가 가려막기 효과를 약간 나타내긴 했지만 두 번째 껍질보다는 첫 번째 껍질이 훨씬 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껍질에서는 여기 A가 지금 이제 그 하나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C는 두 개가 존재하는데 얘가 플러스 3이고요. 얘가 플러스 4예요. 같은 주기라는 거죠.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 갈수록 유핵전화가 커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로 리튬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는 베릴륨이 유핵전화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각전자의 유핵전화를 이야기할 때는 주결표상의 그 방향성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B, C,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건 A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은 주기율표에서 유핵전화 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오른쪽 갈수록이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원자과 전자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핵전화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자, 원자 번호 증가에 따른 핵전화의 증가가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양성자 수가 많아지잖아요.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플러스 핵전화가 증가를 하게 되죠.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전화의 증가가 가려막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유효 핵전화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갈수록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이게 이제 핵전화가 증가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려막기 효과예요. 이 가려막기 효과와 핵전화 사이의 이 차이값
이 차이값이 바로 유효핵전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유효핵전화를 생각을 해보면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 갈수록 핵전화도 증가하지만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값인 유효핵전화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효핵전화는 바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 갈수록 핵전화가 증가하는 게 가려막기 효과 증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게 나타난다. 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화는 역시 커집니다. 그건 껍질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 핵전화가 워낙 많이 증가해요. 같은 족이라고 하면 한 바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핵전화가 뭐 보통 최소 8개 혹은 18개 증가해 버리기 때문에 껍질이 증가하긴 하지만 핵전화의 증가가 워낙 세서 유효핵전화도 함께 증가한다. 자,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주기가 바뀔 때 주기가 바뀌었습니다. 유효핵전화는 어째요?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그 다음 주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주기가 되면 크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액전화는 주기가 바뀔 때 크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한다라고 표현하면 것 같네요. 자, 이제 95쪽 가겠습니다. 95쪽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나와 있어요. 자, 주기적 성질 변화의 그냥 첫 번째 반지름입니다. 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원자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원자의 크기. 일단 껍질이 많을수록 반지름은 커집니다. 즉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은 커진다. 그리고 왼쪽.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은 작아지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 반지름은 두 개의 같은 원자가 결합을 했을 때 두 원자 핵간 거리의 절반. 그러니까 원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원자가 어떤 연유든 간에 서로가 결합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A라는 원자와 또 똑같은 A라는 원자가 결합을 했을 때 이 둘 사이에 핵간 거리가 결합 거리예요. 그 결합 거리의 절반. 이 결합 거리의 절반으로 바로 그걸 이제 원자 반지름으로 잡습니다.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앞에서 우리 배웠던 유효 핵전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껍질이죠. 전자 껍질의 숫자가 많아지면 원자 크기는 당연히 커집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 수와 유효핵전화 두 가지를 통해서 원자의 크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자, 빈칸에 증가 또는 감소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핵전화가 증가하면 뭐예요? 핵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증가하면 그런 뜻이죠. 그러면 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핵 쪽으로 당겨 오겠죠. 그로 반지름이 감소한다. 줄어든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 말은 뭐예요? 오른쪽 갈수록 그런 뜻입니다. 오른쪽 갈수록 즉 같은 껍질이죠. 같은 껍질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원자의 핵이 늘어납니다.
껍질이 많아지면서 핵이 늘어나게 되면 당기는 힘이 세지죠. 그리고 원자 반지름이 역시 감소한다. 자, 전제 껍질 수가 증가할수록, 이건 아래로 갈수록이죠.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증가한다.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그 말은 아래로 갈수록입니다.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증가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우야, 어서 들어와라. 왜 나가냐? 자, 다음 원자들의 원자 반지름 크기를 비교해서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이 베릴륨이 수헬, 리, 배가 있고요. 나트륨이 왼쪽 아래 여가 있어요. 마그네슘이 여기가 있고요. 플로리는 저 베릴륨 저 끝에 2주기. 그러니까 2주기에 있는 온소하고 3주기에 있는 온소가 섞여 있죠. 알다시피 같은 주기에서는 어쩐다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커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플로린보다는 베릴륨이 더 큰 거고요. 베릴륨보다는 마그네슘이 더 큰 거고요. 마그네슘보다는 나트륨이 더 큰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뭐 크기는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플로린, 베릴륨, 마그네슘, 나트륨 순서로 점점 이제 적은 순서에서 큰 순서대로. 자, 다음은 이온 반지름에 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거나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온 반지름입니다. 이온은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는데 이 양이온이 된다는 건 전자를 잃는 것이죠. 전자를 잃는다는 건 그만큼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건 가리움 효과가 줄어드는 거예요.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면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즉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고,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든다는 건 반지름의 감소를 우리에게 합니다. 자, 비금속 원자가 전자를 얻죠. 얻으면 음이온이 되고요. 음이온이 되면 전자 수가 늘어납니다. 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커지고 가려막기 효과가 커져서 유핵전하가 줄어들죠. 그리고 반지름이, 유핵전하가 줄어들면 반지름이 커지는 거예요. 이 유핵전하는 바로 요 핵에서 전자를 땡겨주는 게, 전자를 땡기는 게 이게 유핵전하거든요. 이게 커진다는 건 반지름이 줄어든다는 거고, 유핵전하가 줄어든다는 건 반지름이 커진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5번. 그림은 이주기 원소들에 대해 원자 번호에 따른 원자 반지름과 유핵전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렇게 쭉 줄어드는 게 뭐죠? 이게 바로 원자 반지름입니다. 원자 반지름은 점점 줄어든다. 하지만 유핵전하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 유핵전하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반대로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크기죠. 크기는 아무래도 줄어들고 있고. 자, 원자 반지름과 유핵전하에 해당되는 선을 찾아서 기호로 쓰시오 했습니다. 원자 반지름 요거고요. 유핵전하 요겁니다. 원자 반지름이 기억이고요. 유핵전하가 니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중 리튬이 플루오린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을, 자, 리튬이 원자번호 3번입니다. 플루오린 원자번호 9번입니다.
리튬이 플루린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리튬은 금속이고요. 당연히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지는 거 맞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도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도 역시 커집니다. 리튬이 더 커요. 그래서 리튬이 이쪽에 있고 플로린이 이쪽에 있잖아요. 같은 주기에서는 왼쪽이 더 크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하는 반대죠. 원자 번호가 큰 쪽이 크죠? 틀렸고요. 이온이 되었을 때 반지름도 양이온, 이들이 양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잃으면서 유핵전하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줄어들고요. 이들이 음이온이 될 때는 유핵전하가 커지게 되니까 반지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온 반지름도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대폭 커지죠. 대폭 줄어들죠. 플루린이 대폭 커지고요. 자, 7번. 다음 이온들의 이온 반지름 크기를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얘들이 다 뭐예요? 얘들 다 등전자 이온입니다. 등전자 이온은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전자수에 의해서 생겨나는 가래막기 효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전자수 따지면 안 되고 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양성자수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얘가 9번, 얘가 12번, 얘가 8번, 얘가 13번, 얘가 11번 이렇게 되니까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작은 것부터니까 원자 번호가 큰 쪽이 되면 돼요. 등전자 이온은 원자 번호가 큰 쪽이 작습니다. 알루미늄 3가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2가가 작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1가이고요. 그 다음에 플루오린 1가이고요. 이 중에 제일 큰 것은 산소겠네요. 원자 번호가 제일 적어서.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해서 나열을 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97쪽.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오늘은 이온화 에너지까지 할 계획이에요. 자,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상태로는 기체입니다.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 것이고요. 가닥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를 어디로? 무슨 껍질로? 무한대 껍질로. 그래서 무한대 껍질로 옮기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뭐 알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1족에서부터 18족까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에너지 이제 밑에 가면 또 이렇게 되겠죠. 같은 족에서입니다. 그 말은 아래로 갈수록 그런 뜻이에요.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감소한다. 왜 감소할까요? 껍질이 많아지죠. 껍질이 많아지면 그만큼 유핵전화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이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에너지는 대체로 어쩐다? 역시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는 증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자의 이온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이제 리, 배, 붕, 탄, 질, 산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베릴륨하고 붕선은 베릴륨이 큰 거예요. 산소하고 배, 붕, 탄, 질, 산, 플루오린이 나오거든요. 그럼 질소하고 산소는 질소 쪽이 더 크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1이온 에너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온 에너지가 제1이온 에너지예요. 제1이온 에너지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죠. 그러므로 이제 이 같은 같은 주기에서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되는데 뭐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저렇게 되지만 이렇게 되고 또 다시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1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아마도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생략하는 게 바로 이 처음에 있는 요거예요. 요거.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실은 수소하고 헬륨이 핵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제일 떼어내기 힘들죠. 가장 큰 건 우리가 헬륨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5번. 다음 원자들을 이온 에너지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랬습니다. 작은 것부터. 그 이온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보려면 항상 이 그래프를 아예 이온 에너지만 나오면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비교하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알루미늄은 3주기죠. 여기가 1주기, 여기가 2주기, 여기가 이제 3주기 이렇게 막 나간단 말입니다. 2주기까지가 1번부터 10번, 1번부터 2번이 1번, 2번이 1주기고 3번부터 10번까지가 2주기고 10번 이상이 3주기인데 알루미늄은 1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1, 2, 13조. 요게 알루미늄이에요. 자, 질소는 7번입니다. 7번이면 여기가 3번, 4번, 5번, 6번, 7번. 이게 7번 질소가 되겠네요. 베릴륨, 수엘리베. 여기가 베릴륨 되겠죠. 마그네슘, 이거 마그네슘 되겠죠. 자, 산소, 질산. 여기가 산소가 되겠네요. 자, 다음 설명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은 기체 상태의 자전자 원자에서 전자 일모를 차례대로 나오면 차례대로 떼어낸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순차적이라는 게 차례차례로 그런 뜻입니다. 전자를 떼어낼수록 이온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첫째 이온 에너지보다는 둘째가 큰 뭐 그런 형태, 이와 같은 형태의 이온 에너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만약 여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여기에서
차이가 컸다. 그러면 이온 에너지가 갑자기 팍 증가한 거거든. 두 번째에서 세 번째가 증가했던 얘기는 바로 두 번째까지가 최외곽 전자였고 최외곽 전자를 잃고 나면 이제 껍질 하나 벗겨지기 때문에 좀 더 안쪽 껍질의 전자를 떼어내서 급격하게 커지는 상태가 됩니다. 고로 이렇게 만약에 순차적 이온화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이족 원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자, 7번. 다음은 임의 원소 M의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에너지를 넣었죠? 그랬더니 전자가 나왔어요. 자, 요걸 다시 이제 여기다 넣어야지. M 일가를 다시 또 에너지를 줬죠. 이제 E2입니다. 두 번째 이온 에너지예요. 그래서 E가가 됐잖아요. E가가 되면서 이제 에너지를 흡수했는데 그걸 제2 이온 에너지. 자, 그러면 제3 이온 에너지는 뭐예요? 바로 E가를 3가로 만들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그래서 M3가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제3 이온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8번 마그네슘의 제2 이온 에너지를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제2 이온 에너지. 자, 마그네슘이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잃어서 제1 이온 에너지를 받은 상태이고 전자가 하나가 부족한 거죠. 이것에서 다시 또 전자를 뽑아내고 그때 이제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 이게 바로 이제 순차적 이온 에너지. 제2 이온 에너지. 제3은 이렇게 해서 2가짜리가 나오잖아요. 2가짜리를 다시 3가짜리로 나온다. 그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이온 에너지를 이걸 1차, 이걸 이제 2차 이온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은 주기적 성질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어요. 아무래도 이 주기율표 부분에서는 이쪽 부분이 제일 힘들 것 같아서 간단하게나마 주기적 성질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은 뒤에 있는 내신 100점짜리 문제 또 풀어보시고 1등급 고난도 베스트 능력껏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잘 보시고요. 시험 볼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